하지만 이 업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3년치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외국물이 좀 먹었어. 뚫리면 없어. 어딘지 몰라. 네. 아래의 바닥은 또 어디야? 삼성전자 없는 코덱스 반도체 ETF vs 삼전이 있는 솔 글로벌 반도체 ETF. 혹시 밸런스 게임이에요 이거? 이번에 신상 유비 따끈따끈 ETF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좀 오래된 ETF들이 많잖아요. 많죠. 근데 어떻게 건방지게 이렇게 나왔네 했더니만 외국물이 좀 먹었어. 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? 네. 이름이 좀 길어요.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입니다. 그냥 솔 반도체만 쳐도 나옵니다, 여러분. 솔 반만 쳐도 돼요. 몰라. 네네. 네. 이 ETF의 핵심은요.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와, 그러면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.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? 일단은 엔비디아, 네. TSMC, AMD, 네. 퀄컴, 인텔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난다 긴다 하는 반도체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다. 근데 이게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다. 네, 그리고 자그마치 탑 10 안의 종목 중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넘버 2와 넘버 3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국위선양. 네, 그래서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국내에서 간편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. 네. ETF잖아요. 연금 저축 펀드나 IS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보통 해외 주식을 사면은 세잖아요, 세율이. 그쵸. 하지만 한국형으로 이제 또 하기 때문에 거의 ETF는 비과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금 아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살짝 고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코덱스 반도체는 우리 한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요.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없습니다. 네. 그래도 되는 겁니까? 놀라워요. 하지만 그 이후로 SK 하이닉스, DB 하이텍, 리노공업 등등의 또 찍한 한국형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ETF랑 되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. 뭐예요? 코덱스 200. 삼전이 없는데 비슷하게 가네요. 그러니까요. 그 이유를 봤더니만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70%가 반도체 기업이거나 반도체 수주를 하거나 납품하거나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꼭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코덱스 반도체 ETF와 솔 글로벌 반도체 ETF의 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둘의 공통점은 뭔가요? 우선은 반도체 ETF죠. 네, 맞습니다. 요새 장이 좀 어때요? 아, 너무 시들시들해요. 우리 그리고 삼성전자 너무 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실적 장세가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놀라운 영업이익을 보여주었던 LG전자가 갑자기 또 핫해지기도 했었어요. 하지만 이 업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3년치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거든요. 오! 원래 우리가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더 인기가 많아졌잖아요. 뭐 성장이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다. 막 맞아. 그래서 그쵸. 이 가능성을 보고. 그치, 맞아. 가능성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가능성보다 확실히 얼마만큼의 이익이 담보되어 있냐. 이거에 집중되는 시기라는 그러니까 거죠. 너무 다른 불확실이 많아서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지금 맞아요. 뭐 전쟁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다른 요인들 부분에서 너무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실적이라도 보자. 실적이 네. 좋은 기업들로 가자.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한 악재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둘 다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괜찮네요, 그럼 이거는. 그래서 꼭 한번 비교해 볼 만한 ETF다.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새로운 뉴비 솔 ETF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. 강점과 약점을 좀 말해주세요. 장점은요, 그냥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동시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1위인 TSMC, 그리고 팹리스 1위인 엔비디아,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10,000원 아래 언저리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다. 아주 큰 강점이죠. 그렇죠. 이거 한 개만 해도 미국에서 살려면 몇십만 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세 개 사면 없어 그냥. 그리고 한국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국적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반도체에만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그런 경우. 걸 치고 나간다. 그러면 좀 이제 내 계좌가 슬픈데 이 ETF는 좀 그런 일이 적다는 거죠. 그렇죠. 사실 누가 1위를 아직 먹을지 모르는 거거든요. 삼전이 될지 TSMC가 될지 몰라요. 그걸 다 투자하면은 나는 뭐로 가도 적어도 지진 않는다. 하나는 걸린다. 하나
이만한 걸 얻어 걸린다. 나는 그래도 삼전이 1위를 했으면 좋겠어. 나도. 될 거예요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믿어요. 네, 근데 단점은 여러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얘네들도 다 생산 라인이거든요. 아, 그쵸. 이거를 이제 맡아서 조금씩 뭐 설계하거나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없습니다.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. ASML 정도만 장비지 나머지는 싹 다 파운드리, 펜미스, IDM. 결국은 똑같이 그냥 생산 쪽에서 밥그릇 싸움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점유율이 좀 낮아졌어. 그럼 그 점유율을 다른 그 생산 업체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세임. 똑같아. 상수익이 아니라 세임. 하지만 사실 반도체 호황 때는 뭐 다 떠나서 어차피 너도 잘 벌고 나도 잘 벌어. 상생이 될 수도 그럼 있는 너무 거죠. 좋겠죠. 그럼 소부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죠. 그렇죠. 사실 소부장이 왜 치트키냐면 얘네들이 싸울수록 신나. 나 얘네한테 납품해도 되고 쟤네한테 납품해도 되니까요. 그래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코덱스 반도체 ETF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뭐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전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관련이 돼 있지 않아. 네. 있으면 좋겠어 차라리. 네.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이 있어요. DB 하이텍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생산 쪽이고 코덱스에도? 그 외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소켓 검사하는 뭐 리노 공업 같은 친구들 그리고 다음 소부장 기업들 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는 디스플레이, 패널, 뜨고 있죠. OLED 이런 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것도 같이 좀 겸직하거든요. 하나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업종과 좀 걸치는 게 많다. 네,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점이자 약점. 삼성전자가 없습니다. 이게 장점이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요새 너무 슬퍼. 얘네 삼전이 제일 못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, 삼전이. 그럼에도 이게 삼전이 안 나가는 이유가 코덱스 200이랑 너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, 삼성전자가. 네. 그러니까 이 지수가 추종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를 내리려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는 거지, 삼전이. 어쩔 수가 없어. 누구야? 데리고 와. 누가 매도쳐? 어떤 포리너야. 데리고 와! 그다음에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이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. 보면은 이제 뭐 테크윙이나 뭐 리노공업, 오랜만에 보이는 심텍 잘 지내? 좋더라. 나는 좀 그래. 나도. 네, 우리나라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결성이 됐잖아요. 내건 공약이 반도체 초강국 국가 만들기입니다. 오, 좋아요. 그래서 우리 법인세가 세요. TSMC가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TSMC보다 법인세를 2배 이상 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 그리고 좀 관련된 인력단이 좀 있어서 인력을 좀 늘리겠다. 좀 정책을 많이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.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봐서 또 초보장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 국내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코덱스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만 있으니까 국내장이 좋으면 이렇게 코덱스가 더 좋겠네요. 오히려 이러면. 맞죠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단점입니다. 네, 단점은 국내 한정이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이렇게 소부장 얘기를 많이 해봤자 길게 봤을 때 절대 이런 기업들은 우두머리 기업. 결국에는 이 소부장 기업들도 공룡 기업. 네, 우두머리 기업들의 주문을 받고 이거 해줘 이거 해서 하는 거잖아요. 못 따라갑니다.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지금 미국장 보시면 미국장이 더 안 좋습니다. 한국장보다. 미끄럼틀이에요. 금리 인상 발표도 계속하고 있고 뭐 빅스텝 우려나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한국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right now 현재는 솔보다는 코덱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맞아요. 우리나라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. 구글에 한국 시장 PBR 치면요 1배수 나와요. 왜 이렇게 살기 얼마나 좋아. 치안도 좋고 서울 가봐 이뻐. 이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650원짜리 정도면 저는 모은 것도 좀 안전하다,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끼리 모아놓은 지수가 있어요. 좀 추천할 만한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SOX. 삭스. 네, 필라델피아 지수입니다. 이 지수를 보면은 앞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향방을 조금 예측할 수 있어. 지금 보시면 거의 주봉의 끝이야, 바닥이야. 바닥 찍. 올라가면 베스트인데 뚫리면
없어. 어딘지 몰라. 네. 아래의 바닥은 또 어디야? 그래서 미국장이 조금 더 무섭다는 거예요. 다지는 걸 보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인상 발표를 5월까지 계속 할 것 같아. 이게 좀 멈추고 좀 지쳤다라는 기세가 보이면은 또 주식시장이 또 화랑을 띠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길게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모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좀 한국장 안에서 짧게 해야 되겠다 네. 하면은 코덱스 코덱스. 반도체가 나쁘지 않다.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 중에서 치고 나갈 건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 짧지? 코덱스, 길지? 솔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. 어떤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엔딩 멘트를 정해주셨어요. 아 정말요? 네, 댓글에 있어. 찾아봐. 아 이게 정해주신 거였어? 이거 한번 부탁드렸는데 딱 한 번 해주셔가지고 낙점됐습니다. 너도 리치? 나도 리치. 우리 모두 리치!